메트가 이렇게 세 가지인데 그 중에 y1, 즉 결과값을 도출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싱글 레이어 퍼셉트론 같은 경우에는 멀티 레이어가 다르게 이제 인풋 레이어 한 줄, 그 다음에 아웃풋 레이어 이렇게 한 줄, 이런 식으로 구조로 있어가지고 x 값들이 이제 첫 번째부터 n개까지 가지고 있고 이제 출력을 하게 되는 방식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MLP 같은 경우에는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으로서 이 중간 사이에 노드가 또 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보게 되면 먼저 아까 말했듯이 각 노드가 있고 유닛, 즉 노드가 그 다음 결과값을 가지기 위해서 각 노드와 연결된 간선, 거기에 되어 있는 웨이트 값을 곱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영입 값을 활성화 함수를 통해 출력을 하게 되는데 활성화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 값이 1인가 마이너스 1, 즉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활성화 함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계산된 출력값과 원하는 출력값을 비교하게 되고 그 두 개의 값을 두 개의 차이를 계산한 후 학습 개수를 곱하고 위의 값의 이전 웨이트와 곱하여 웨이트를 줘줘. 이 부분을 좀 더 욕하게 되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즉 학습을 통해서 그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는 머신을 만드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부분이 주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조는 두 개의 층, 아까 말했듯이 입력층과 출력층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먼저 x1부터 xd까지 있지만 여기 플러스 1이 뭐냐? 여기 바이오 값이 있습니다. 바이오 값이라는 것은 이제 나중에 배워볼 테지만 하나의 이게 이 퍼센트로라는 것은 성형 분리라는 방법을 취하기 때문에 성형 분리에서 여기 바이오스 값이 있어야지 그 선에 대해서 위아래 그런 부분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값과 그 바이오스에 대한 값 B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출력층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의 노드를 가지게 되고 이 엣지로 연되어 있으면 엣지의 가중치, 즉 웨이트를 가지고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 보면 이 S 같은 경우에 시그마, 즉 i는 0부터 d까지 그 다음에 웨이트와 x가 서로 i 번째 값을 곱하게 되는 것을 전체 곱한 것을 이제 더하게 되는데 그에 대해서 활성화 함수, 즉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활성화 함수를 통해 가지고 y 값이 이게 1값인지 아니면 마이너스 1값인지 그런 것을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1값과 마이너스 1값이라는 것은 즉 활성화 함수, 여기 이 활성화 함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활성화 함수가 있습니다.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액티베이션 펑션 중에 여기 이쪽에서 표시된 것, 이쪽에 표시된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텝 펑션으로서 마치 계단처럼 이루어진 함수라고 보면 됩니다. 즉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 아니면 1이라는 값, 즉 두 개의 값만 가지고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퍼셉트론 같은 경우는 이 활성화 함수를 스텝 펑션으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되면 이진 시그모이드 함수와 양극 시그모이드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 같은 경우는 나중에 배울 MLP를 사용함으로써 이제 미분이 가능한 함수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노드의 연산을 보게 되면 입력 노드 같은 경우는 신호를 단수히 전달하게 되고 출력 노드는 합과 계산을 활성화 함수, 액티베이션 펑션을 계산, 아까 말했듯이 이런 부분을 하게 됩니다. 가중치 벡터를 이렇게 구성되게 되는데 W는 아까 말했던 이제 간선들의 집합이라고 가중치들의 집합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T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폼으로 왜 이게 붙여져 있냐 하면 행렬을 곱하게 되면 이제 그에 대해서 좀 더 원활한 곱을 위해서 트랜스폼으로 이제 해가지고 가중치 벡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활성화 함수, 타우 함수 같은 경우에는 각 계단 함수인 부호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y값을 보려면 이러한 공식들이 있는데 먼저 타우는 시그마, 즉 이 값을 가지게 되는데요. 아까 말했듯이 이 시그마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노드부터 D개까지 입력을 받게 됩니다. 입력에서 간선들이 가중치가 있고 여기 그 위에 X값이 즉 입력값을 가지게 되는데 이 두 개의 값을 곱한 다음 마지막으로는 B값, 즉 바이어스 값을 더해주면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나온 값들이 타워 함수, 즉 활성 함수에서 어떤 값으로 나오는지 보게 되면 이 값이 s가 결과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무조건, 즉 0.1이거나 0.2더라도 무조건 1이라고 표현하고 0보다 작게 되면 즉 마이너스 0.5나 마이너스 1이더라도 그냥 똑같이 모든 게 마이너스 1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세트론은 선형 분류기라고 할 수 있는 결정 직선, 즉 D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형 분류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쉽게 지금은 인데 아까 이렇게 2차원상의 그래프가 있다고 하면 여기가 동그라미 있고 여기가 지금 네모, 저희가 이렇게 네 가지의 인풋이 있고 이쪽에 대해서 동그라미와 네모를 이렇게 분류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직선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의 직선이 어느냐 있느냐에 따라서 이 값들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선이 그려지게 되면 여기 이 선의 왼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동그라미 하나와 네모 두 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동그라미와 네모가 분류되는 게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쪽에 선이 있을 경우에는 동그라미가 왼쪽에 있고 그다음 네모가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봐도 이게 정확하게 분류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이 말입니다. 즉 오메가1과 오메가2, 즉 두 개의 분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보는 방법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액티베이션 펑션을 보게 되는데 왜 이거에 대해서 스텝 펑션을 쓰느냐, 즉 여러 가지 액티베이션 펑션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앞으로 쓰게 될 스텝 펑션, 이거 마이너스 1과 1, 즉 두 개의 값을 나타나게 되고, 하지만 이쪽 같은 경우는 같은 스텝 펑션이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와 다르게 0 아니면 1을 가진 스텝 펑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와 다르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극단적으로 0과 뭐 1이 그런 스텝 펑션이 아니라 어느 중간선에는 그 중간값이 있는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진 시그모이드라고 하는데 아까 말했듯이 MLP, 즉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펑션입니다. 근데 이거는 왜 사용하냐 하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분을 하면서 좀 더 MLP에 대해서 최적화된 함수로 되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MLP를 위한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합니다. 뭐 이쪽 식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만약에 x란 값이 0보다 크면 무조건 1 값이 가지고 되고, 그 다음에 0보다 작으면 x는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2차원상에 저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뭐 이런 값을 가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시그모이드 펑션, 아까 말한 것처럼 단극성, 양극성으로, 즉 단극성 같은 경우에는 0에서 1까지, 양극성에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일어나는 함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면 일단 4개의 값, 즉 여기서 표현됐듯이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데요. 즉 A란 값은 0,0에서 마이너스 1 값을 가진 하나의 특징 벡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1부터 0의 부분에서 1의 값을 표현되고, 이러한 부분에서 A부터 D까지가 이제 표현되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하면 분류가 되냐, 즉 여기를 보면 이러한 선을 어떻게 만드냐, 그거에 대해서 퍼센트론이 있는데 그 퍼센트론에 대해서 x1과 x2가 있고 여기 바이어스 값이 있음으로써 각 가중치 웨이트를 곱함과 그 다음에 여기 바이어스 값 마이너스 0.5를 더한 값이 이렇게 y가 나오는
결과값이 나오도록 하는 이제 값이 밑에 보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dx는 x1, x2, 0.5. 이 결과값으로 이 선을 만들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맞는지 한번 보게 되면 샘플 C가 맞는지 여기서 보게 되면 먼저 이 식이 맞는지 여기서 대입을 해봤습니다. W, 즉 웨이트 값이 여기가 있을 텐데요. 1과 1, 즉 X W의 원값과 W2, 즉 1, 1 이렇게 적어주고 그 위에서 이제 C 값이 보게 되면 0과 1이 됩니다. 즉 이런 식으로 여기서 봤듯이 W가 트랜스포머한 이유가 아까 말했듯이 원래 이렇게 행벡터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좀 더 열벡터로 만들어가지고 좀 더 계산하기 쉽도록 만든 거였습니다. 그리고 B값, 즉 바이어스 값이 마이너스 0.5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이너스 0.5를 더하게 되면 이 값이 0.5가 되고 즉 1값을 도출하게 됩니다. 즉 타워 함수는 0.5 아까 말했듯이 이게 0보다 같거나 크게 되면 무조건 1을 표현하게 됩니다. 즉 이 말이 이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A와 B를 이제 하게 되면 이러한 게 모든 게 이제 맞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부분은 이제 시간 관계상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세트론 학습이나 불련 집합 X 뭐 주어진 옳게 불련한 포세트론을 구하는 것, 즉 가중치와 바이어스 값을 구하는 것. 즉 여기서 구하는 게 가중치와 바이어스 값을 구하는 게 포세트론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봤듯이 이러한 값들이 있을 경우 어느 선에 이 선을 만들기 위한 가중치와 바이어스 값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면 포세트론으로도 and, or, not 구현을 할 수 있는데 TLU를 보게 되면 먼저 이런 식으로 바이어스 값이 마이너스 1.5고 각 가중치가 111인 것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각각 값을 이제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1.5이기 때문에 0이 되고 0보다 무조건 작기 때문에 0이 값이 되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낱개까지 이렇게 구현되는데 그거를 이제 퍼센트론 쪽으로 보게 되면 만약에 이제 학습 부분이 끝나게 되면 그에 대해서 이 학습이 되게 좋은 함수다. 즉 아까 제일 처음에 코네이스 라이프를 보게 되면 하나의 학습이 이루어지면 다음 세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다음 세대에서 넘어가기 전에 만약 이게 최고의 학습 상태고 그거에 대해서 멈춰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될 텐데 그거를 판단하게 되는 기준이 무엇인가? 그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러한 비용 함수가 나타나는데요. 즉 코스트 펑션인데 J세타를 정의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게 알고리즘 해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단계 1과 2를 최적화 문제로 공식화하고 그 다음에 단계 세 번째로 해를 찾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서 보게 되면 아까 이런 부분은 이 식은 봤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분류기 품질을 측정하는 J세타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즉 코스트 펑션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이 세대가 최적의 세대다. 이걸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를 보게 되면 J세터 같은 경우에는 시그마로 해가지고 지금 오분류로 된 것들이 있을 겁니다. 즉 아까 말했듯이 노이즈, 즉 오류값이 포함되어 있을 상태가 있는데 그 오류값에 대해서 전체를 이제 시그마로 더하게 됩니다. 그 시그마에 대해서 각 원하는 값, 즉 입력 전에 이 값은 A다, B 둘 중 하나 중에 A라는 값이 있거나 B라는 값에 대해서 입력되는 부분이고요. 그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곱하게 되면 그 비용 함수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비용 함수 같은 경우는 무조건 양수가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양수 나오는 부분이라는 부분은 원래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고 아까처럼 이 값 같은 게 마이너스 1이고 이게 1이라고 치면 만약에 이 선이 만약에 잘못된 분류를 해가지고 마이너스 1 값이 원했는데 그럼 1 값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 값을 이제 마이너스로 하게 되면
1이 되죠. 그 다음에 나온 값이 1이기 때문에 1값을 다시 곱하게 되면 1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 1값이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 1값이 나왔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계산하게 되면 코스트 함수를 마이너스 1을 하게 되면 여기서 1값이 나오고 나온 값에서 1을 곱하게 되면 다시 1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집합이면 즉 제 센터가 0이면 말 그대로 오류가 없다는 걸로 볼 수 있는데요. 즉 0이다. 오류값이 없다는 거면 최고의 학습이 이루어졌다는 말이 됩니다. J센터가 0인 것을 찾기 위해서 내리막경사법을 사용해야 되는데 학습률 롤을 사용해가지고 곱하여 조금씩 이동. 쉽게 생각하면 동그라미가 이런 식으로 있고 동그라미가 여기 두 개 있고 네모가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즉 동그라미를 두 그룹으로 동그라미는 이렇게 두 그룹으로 있고 하나의 네모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둘 중에 하나를 선을 긋게 되면 이렇게 분류가 될 텐데 만약에 이 선에 대해서 만약에 분류하게 되는 결과값이 코스트 펑션이 나오게 될 텐데 이거에 대해서 선이 이렇게 되면 오류값은 이제 두 개가 나오겠죠. 즉 네모랑 동그라미 두 개가 겹쳐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오류값이 이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선을 이런 식으로 껐다 보면 오류값이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있지만 여기 같으면 4개, 5개 이런 식으로 좀 더 네모랑 동그라미랑 포함되는 시츄에이션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어느 부분에 따라 선이 끊냐에 따라서 이제 극단적으로 오류값이 즉 비용함수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그걸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지금 현재의 식으로 가지고 좀 더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학습을 이루어지면서 즉 세대를 교체하면서 이 점이 있는 것은 이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최소의 비용 펑션을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문제점이 만약에 이쪽 부분과 이쪽 두 개의 내리막이 있습니다. 즉 두 개의 피크가 있는데 두 개의 부분에서 이쪽 부분이 좀 더 이쪽 부분보다 높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이쪽 높은 부분에서 보게 되면 만약에 이쪽에서 시작하게 되면 조금씩 내려가게 되면 내려가는 방법을 취하기 때문에 이쪽에 지역 최적점이 걸리게 됩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이러한 부분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넘어가게 되면 이제 초기를 설정하고 멈춤 현재를 조금씩 이동시킨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비용 함수 코스트 펑션 값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값 같은 경우는 세타, 즉 다음 세대로 넘어갈 때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빠르게 넘어가게 되면 퍼센트럴 학습 중에 배치 모드가 있는데 배치 모드를 하면 이렇게 알고리즘이 구성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이 y라는 값은 비용 함수, 즉 함수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집합이 있어. 즉 비용 함수가 0이게 되면 그게 최고의 알고리즘이다 하고 그 다음에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계산하게 되면 먼저 i, 즉 노드가 i라고 보게 되면 첫 번째부터 n개까지 처음에 이제 노드 개수를 인풋 값을 가지게 되는데 그에 대해서 전체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y값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봤던 타워 함수로 해가지고 분류를 시행하게 되고 그 이전에 가진 식 가지고 오분류된 샘플을 수집하게 됩니다. 그럼 즉 이 y값이 이제 코스트 펑션이 되는데 이 코스트 펑션에 대해서 계속 하다 보면 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제 값들이 사용되게 됩니다. 다음 세대로 넘어가게 되는
계산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계산을 좀 더 그냥 일단은 원래 문제를 풀이하면서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되게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일단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잠깐 보게 되면 이러한 4개의 인풋 값이 있고 결과 값을 찾는 것은 여기 5번째로 보면 이 선을 가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선의 값을 가지게 만드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전에 만들어놨던 식들을 이용해가지고 W 그 다음에 D 이렇게 해가지고 Y는 그 코스트 펑션 2개의 값 A와 B가 이제 오르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 첫 번째가 이 선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A와 B가 오르라고 이렇게 들어가는 이 식을 보게 되면 쉽게 A만 보게 되면 만약에 0과 0이 들어가면 둘 다 0이기 때문에 0.375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0.375는 0보다 크기 때문에 1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원하는 값이 마이너스 6가 다르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틀렸다는 것으로 코스트 펑션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B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세대를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웨이트, 즉 W 값을 변경하게 되는데 이 W 값은 이 로우 함수 같은 경우는 임의로 정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0.4로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값을 이제 계산을 하다 보면 학습률이 나오게 되고 두 번째 거도 나오게 되고 두 번째 거도 나오게 되고 이런 식으로